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시 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NPO 복귀도자 신한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동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중 하나가 양산시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나고 자랐으며 저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동면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동면 석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앞에 보이는 것은 삼산들과 멀리 양산천을 보고 자랐습니다. 집 뒤로는 금정산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동산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석산, 금산, 가산, 호포 마을 사람들이 유일한 학교인 동산초등학교에서 정서를 만들어내곤 했었습니다. 삼산 지역의 정서는 동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신도시에 석산초등학교와 금호초중학교가 있어 어린 시절 금산에 있는 학교 가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졌던지 뚝길로 등교를 하고 하굣길에는 먼지 펄펄 날리는 신장로를 따라서 하교를 했습니다. 미루나무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운치도 있고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도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려서 호포마을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석산에서 보지 못했던 철도로 달리는 기차가 좀 신기하게 느껴졌고 낙동강에 친구들 따라서 물놀이를 고기잡이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산으로 지나다 보면 옹기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길가에 커다랗게 그 가마가 있었던 항토색으로 되어 있는 둥그런 가마가 있었던 기억도 있고 신기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우리 석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호포 마을 사람들은 중학교를 물금에 있는 동아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개석 사람들은 현재 60대 이후 후반에 계신 분들은 동산초등학교를 다녔었고 그 이후 분들은 양산초등학교로 바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동면 삼산에서는 별로 어려서의 교류는 없습니다. 중동에 있는 동면초등학교에서는 양산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 중동에서 양산중학교로 와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의 추억도 잘 없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 지인분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었던 다방천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송어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상동 지역에는 상동지역의 기억은 어려서 잘 없습니다. 집안에 본실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본실이라는 말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분이 석산에 사시다가 이게 복귀로 이사를 오셔서 그래서 집안에서는 가끔 오시면 본실 할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요. 그게 본실이 지금 보니까 복귀였던 것입니다. 상동 지역에 걸음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군대를 제대해서 동면 조기축구 연합회에 총무를 맡으면서 상동 지역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때 여기 상동 지역에는 조기축구팀이 3개, 4개 있을 정도로 사람도 많았고 좀 그런 활성화가 좀 잘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상동 지역에서의 몇 가지 기억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제가 산지 마을을 가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보셨겠지만 아직도 상동에 계신 분들도 산지 마을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락고개에서 산지 마을까지
제가 차로 메타를 끌어보니까 3.3km가 걸리더라고요. 남낭 마을 안길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혹시 차를 못 돌려내려올까 하는 걱정도 하면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마을 입구에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아래로 길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계곡마을 이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 노구수가 좀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소나무 아래로 조금 말라가는 것 같아서 양산시청 산림과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같은 동면에 살고 있지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니 정서적으로 공감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동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면 면적은 56.35km, 인구는 약 3만 6천입니다. 양산시의 인구 한 10% 정도가 동면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면은 우리 양산시를 함축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국도와 35번 국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석금산 신도시, 사송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산 일반 산업단지, 소각장, 자원해수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 주민생활 기반 시설들이 우리 동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산시의 그린벨트 82%가 동면입니다. 동면은 전체가 다가 그 그린벨트였는데 지금 석산하고 금산, 우리 어릴 때는 석산, 금산 마을만 빼고 전체가 그린벨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신도시라든지 조금 이렇게 완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양산시의 82%가 그린벨트가 동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산권역은 3개의 법정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 35국도를 경계로 해서 자연마을과 신도시로 현재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시에는 생활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지역난방시설들이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석산마을에서 바라본 삼산들인데요. 금정산을 뒤로 해서 석산자연마을과 지금 삼산들이 있습니다.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삼산 주민들은 이 평야, 이 들에서 생활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썰물과 밀물이 있을 때 낙동과 하구떼기 생기기 전에는 어른들이 밤에 그 양산천에 물이 빠지면 거기 가서 조개를 잡았습니다. 제첩 잡고 큰 다라이에 밤새 잡으면 아침에 아버지들이 경운기를 운전해서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싣고 들어오시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 사진인데요. 석금산 신도시 사진입니다. 석금산 신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지역난방시설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인데요. 하수처리장의 기능에 옥상에 운동장을 얹어서 지금 2개의 운동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수질정화공원이라고 지금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수질정화공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수처리장 인근의 주변에 수질정화공원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의자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을 갖추어서 양산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되었을 때 악취로 관한 민원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때 제가 하수과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겠다. 그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최근까지 이제 인근 마을 주민과 그 하수처리장, 그다음 양산시의 시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양산타워인데요. 양산타워는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자원회수 시설에서 우리가 매립장으로 갈 거와 소가 갈 거, 뭐 선별을 이렇게 하는데 재활용할 거라든지 선별을 하게 되는데 소각장의 소각로를 이용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타워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양산타워에는 전망대와 전시실 홍보관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한 30만 정도가 찾는 양산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공사 시설인데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우리 그 동면 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양주도, 강 건너의 범어 신도시, 정산 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곳인데요. 최근에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병합 발전소로 난방시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꿀떡을 높이고 외관을 정비하고 공원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담아서 주민들이 하루하루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외관상 문제 없이 주민들한테 혐오스럽지 않는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가산 산업단지인데요. 가산 일반 산업단지는 이게 과거의 가산의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1급수의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변경되었지만 우리 양산시에서는 첨단에 가까운 오염이 최대한 덜 되는 그런 업종들을 선택해서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 3단 옆에는 지원 세대나 공공주택들이 들어옵니다. 총 21만 평 정도고 사업비는 3,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공단 환경으로 보면 우리 남양산 IC가 인근에 있어서 아마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니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학습관입니다. 동면 석금산 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에 따르는 복지, 문화,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혜택들이, 시설들이 부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시에서는 복합문화학습관을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하고자 합니다. 한쪽에 이게 상둥이처럼 되어 있는데 한쪽은 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주민들의 자치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뒤쪽에는 수질정화공원이 있고 또 서쪽으로 보면 양산천이 또 있고 정면에는 가산 수변공원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가산 수변공원인데요. 가산 수변공원은 현재 파크 골프장으로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지금 파크 골프장을 18호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한 상태고 그 사업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 수변공원에는 이렇게 산책로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지금 다음 사진은 보시면 양산천인데요. 양산천의 석산제 방향인데 국토청에서는 홍수 대비해서 제방만 사업고 갔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 산책로로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현재 국토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동면 행복복지센터가 있고 내송의 자연마을이 남아있고 사송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동면 행복복지센터 사진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늘 동면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그런 동면 행복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사송 신도시 조감도인데요. 사송 신도시 조감도를 보시면 가운데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1077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신도시, 요즘 신도시가 다 잘 짓는다고 하나 우리 사송 신도시는 녹지 비율이 3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부산 도시철도 양산 노선입니다. 노포동에서 북정동까지인데 역사가 7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2개 역사가 사송 신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용이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사송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버스 한성역을 짓고 또 우리 양산시에서 사송 지역의 교통을 위해서 환경 평가를 끝냈고 지금 노선을 확정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성역을 중심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순환 버스가 돌고 반대 방향으로 순환 버스가 돌아서 한성역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사송 주민들이 아주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사송 신도시의 사송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과 체육관 그리고 어린이 돌봄센터와 건강정신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송 하이패스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다방청과 내송청을 활용한 진수공간 문제라든지 또 우리 석금산 지역을 비롯한 양산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희석시킬 수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양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사송 신도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동권역입니다. 상동권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산시에서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상동 지역을 가꾸어 가고 있고 또 상동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법기수원지와 법기리 요지 등이 있고 7번 국도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계곡마을을 보시면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사업이라 해서 마을 안길 정비하고 노인정 등을 정비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양산시에서 총괄해서 2024년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상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수원쉼터라든지 법기도요문화센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민치유 마당과 법기 테마로 정비는 조성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창기마을 농촌 유휴시설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지원구역 내에 주민들이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음 사진은 법기수원지입니다. 법기수원지는 1932년 부산시 일부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유권과 관리권은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기수원지 편백나무 숲인데요. 2011년도 일부 개방된 법기수원지 편백나무 숲입니다. 양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는 법기수원지 내부에 오래된 편백나무 군락지 등 청정의 자연이 고스란히 간직된 숲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법기수원지 입구 도로 사정을 제가 사진에 한 장 담아봤습니다. 현재 양산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법기수원지 미개방지 사진인데요. 관리 주체가 부산에 있다 보니 미개방된 수원지의 관리 상태가 심히 실망스러울 지경에 있습니다.
오래된 편백나무는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고 내부 소하처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소중한 숲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붓기 수원지를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것저것 우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면 이 붓기 수원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울창한 편백숲이 장관을 이룹니다. 곳곳에 130여 년 된 소나무도 웅장함을 뽐냅니다. 저수지까지 한데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 아닙니까 진짜. 요즘 같으면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편백숲에 들어와 보면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1932년에 만들어져 지금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산 법기수원지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탓에 2011년에 일부 공간이 공개되면서 평일에도 관광객이 찾는 숨은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곳을 조금만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원지 전체 면적 중 개방된 곳은 약 3%.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부 편백나무 군락지는 다가올 우기에 언제 휩쓸려 나갈지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방치되다 보니 이 나무 뿌리들은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토양이 모두 깎여나갔고 심지어 이 나무는 언제 쓰러질지 몰라 위태위태합니다. 20여 년 전 지금의 법기 수원지 일대가 부산시에서 양산시로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부산시에 있다 보니 지금까지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금정구 쪽에 어디 붓기 수원지 물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게 된 것 같은데. 관리권이라도 행정구역인 양산시로 가져와 청정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산시에서도 좀 양보를 좀 해주시고 양산시에서 이제 관리권을 가져와서 좀 더 많은 관리를 잘해서 전 국민들한테 대표 힐링 공간으로서 양산시가 보여줄 수 있는. 개방 이후 법기 수원지를 찾는 주말 평균 관광객 수는 3천여 명. 관광자원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부산시를 향해 최소한 관리권이라도 이전해달라는 양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붓기 수원지 영상입니다. 붓기 수원지는 부산광역시의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수도 시설들이 부산시에 잘 되어 있고 이 붓기 수원지 물을 이용한 식수를 하는 데는 극히 일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붓기 수원지를 현재 우리 경상남도와 양산시에서는 소유권을 양산시로 넘겨주시면 양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의 대표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정말 양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붓길이 요지입니다. 붓길이 요지는 과마터입니다. 1963년 1월 22일 사적 제100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외관인데요. 1592년 임진왜란 직후 외관이 폐쇄되었습니다. 국교가 단절되면서 외관이 폐쇄되었는데요. 1609년 기후조약 이후 부산의 외관을 통해서 국교가 한시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그 외관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그 유명한 이라보 다완을 견본을 붙여서 우리 조선에다가 도자기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우리 부산 외관에서 생산돼서 수출을 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붓길이 요지에서 그와 똑같은 이라보 다완이 사금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산 외관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래를 한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붓길이 요지에서 생산되어서 일본으로 수출된 곳입니다.
일화보 다왕 같은 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유일한 게 벚길 요지에서만 생산되어서 수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정이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으로 아마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벚길 요지는 가마토로서 남다른 경쟁력을 지닌 장소이고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다른 곳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높은 가치를 지녔다 할 수 있는 벚길 요지는 아쉽게도 여러 현실적인 이유에 부딪혀 발굴과 복구 등 노력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역량으로 이 우수한 유산의 가치를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가 동면문화체육회에서 동면 면민의 날 행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면은 삼상권역과 중동권역과 삼상권역이 분류되어 있고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차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라든지 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모여서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함께 하던 사진을 한 장 올려봤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 동면도 처음에는 산과 강이 아름다웠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한 발자국씩 나아간 결과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단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그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함께 융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